미셸 영 사건,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한 아내의 죽음. 미셸 영의 비극적인 죽음은 2006년 11월 3일 추운 금요일 정오에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미셸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거리의 집에서 2살 된 딸 캐시디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제이슨 여보세는 전날 출장으로 집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특히 미셸이 임신 5개월째였고 사건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그녀의 친언니 메러디스 피셔였다는 점에서 이번 비극은 더욱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메러디스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아침 제이슨은 메러디스에게 집에 들러 전자상거래 사이트 이베이에서 구매한 물품의 영수증과 출력물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이슨은 결혼기념일에 아내를 놀라게 하기 위해 명품 핸드백을 구입했으며 출장을 준비하느라 영수증을 치우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정리 중에 그것을 발견하면 서프라이즈가 망가질까 걱정했다고 합니다. 제이슨의 요청을 수락한 메러디스는 정오쯤 차를 몰고 동생 집으로 갔고 약 오후 1시경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정문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차고를 돌아 주방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메러디스는 안에 흐르는 냉기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바깥은 추운 날씨였는데도 집안 난방이 꺼져 있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고에 미셸의 차가 있었고 부엌 테이블에는 그녀의 지갑과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메러디스는 미셸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이슨의 말대로라면 미셸과 캐시디가 집에 있어야 했지만 집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막한 집안에서 메러디스는 동생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가다 계단 밑에서 끔찍한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계단 밑에서 위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는 크고 작은 붉은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메러디스는 이를 단순히 조카가 붉은색 페인트를 엎질러 장난친 결과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본 후 그녀는 그것이 페인트가 아닌 피라는 것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놀란 메러디스는 곧바로 계단을 뛰어 올라갔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동생 미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피 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었으며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미셸은 누군가에게 무참히 구타당해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패닉에 빠진 메러디스는 즉시 911에 신고를 했고 가족들에게도 이 끔찍한 사건을 알렸습니다. 동생의 시신을 끌어안고 있던 중 그녀는 침대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침대 밑을 확인하자 2살짜리 조카 캐시디가 숨어 있었습니다. 캐시디는 다치지 않았고 겁먹은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러디스를 보고 놀자며 말을 걸었고 엄마가 너무 많이 소리를 질러서 놀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메러디스는 조카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캐시디가 말을 이어가며 이렇게 덧붙인 것입니다. 엄마를 소리 지르게 한 사람이 여전히 여기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집 안에 있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확인한 결과 미셸은 메러디스가 집에 도착하기 한참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캐시디를 검사한 결과 발톱과 잠옷 하단에 소량의 마른 피가 묻어 있었으나 그녀 자신은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집을 철저히 조사했으나 아무도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미셸은 목이 졸리고 구타당해 사망한 것으로 보였으며 당시 2살짜리 딸 캐시디는 엄마의 시신과 함께 몇 시간 동안 집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캐시디가 그 시간 내내 침대 밑에 숨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 곳곳에서 그녀의 작은 피 묻은 발자국이 발견되었는데 이 발자국은 캐시디가 엄마의 피 웅덩이를 밟고 돌아다닌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비극의 한가운데를 걸었던 것입니다. 수사관들이 현장을 조사하는 동안 메러디스는 어머니 린다 피셔에게 경찰의 초기 결론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린다 여사는 사위 제이슨 영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린다 여사는 제이슨의 어머니 팻 영에게 연락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제이슨은 버지니아주에서 업무를 마치고 부모님이 계신 브레버드로 차를 몰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제이슨이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의붓 아버지가 미셸의 비극적인 죽음과 경찰의 초기 결론인 살인 사건임을 알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제이슨과 그의 가족 몇 명은 제이슨의 차를 타고 즉시 롤리로 향했습니다. 롤리로 가는 도중 제이슨의 몇몇 친구들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미셸과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는지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제이슨은 자신의 변호사와 논의하기 전까지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롤리에 도착해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제이슨은 경찰의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고 의혹이 있다면 자신의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라고 전했습니다. 제이슨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은 미셸의 어머니 린다 여사는 직접 경찰에 연락해 사위의 과거 행위를 고발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사위가 자신의 딸을 살해했다고 확신하며 경찰에게 이를 주장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린다 여사는 미셸이 사망하기 3주 전 자신이 임신한 딸을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무르는 문제로 미셸과 제이슨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 앞에서 갈등을 숨기려 했으나 린다 여사는 사위가 자신이 함께 사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린다 여사는 딸 부부가 몇 차례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제이슨이 미셸을 경멸했으며 두 사람의 결혼은 처음부터 비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전 제이슨은 여자를 밝히는 남자로 많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며 미셸에 대해서도 특별한 감정 없이 가볍게 만나는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셸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셸은 제이슨에게 결혼을 간청하며 그의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제이슨은 미셸 때문에 결혼해야 했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미셸이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이슨은 결혼 생활 중 그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린다 여사에 따르면 미셸은 어머니에게 결혼 후 제이슨이 자신과의 관계를 거부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이슨은 종집에 다른 여성들을 데리고 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는 때로는 친구 캐롤앤 소어비와 거실에서 관계를 맺었고 때로는 미셸의 대학 선배였던 미셸 머니를 데려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딸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고 린다 여사는 딸에게 이혼을 권했으나 미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이슨과 다시 임신하게 된 지금 아이가 태어나면 결혼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위가 딸을 살해할 유일한 용의자라고 확신한 린다 여사는 경찰에게 제이슨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이슨은 여전히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경찰에 도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과의 신문에서도 제이슨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알리바이만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셸의 비극적인 사건 전날 밤 제이슨은 출장을 이유로 롤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밤 10시 44분에 버지니아주 햄튼의 한 호텔에 체크인했으며 이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자택에서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호텔의 CCTV 영상에 따르면 제이슨은 프런트에서 방 열쇠를 받은 뒤 짐을 정리하고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객실 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방에 들어간 이후 다시 방을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1월 3일 제이슨은 온라인으로 빠른 체크아웃 서비스를 이용해 조기에 호텔을 떠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제로 그가 호텔을 떠난 시간이 언제인지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7시 40분경 제이슨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 때 기록된 그의 휴대전화 기지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이슨이 여전히 버지니아주 호텔 주변에 머물러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제이슨의 알리바이는 그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를 제외하고는 추가로 조사할 만한 용의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제이슨은 석방되었고 사건은 미궁에 빠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후 경찰은 미셸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제이슨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2007년 미셸이 근무했던 프로그레스 에너지 회사는
사건 해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0,000의 보상금을 걸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신문 배달원 테리 틸러는 사건 당일인 11월 3일 새벽 미셸의 집 주변에서 신문을 배달하던 중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미셸의 집 앞에 주차된 하얀색 자동차를 목격했다고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인 신시아 비버 역시 같은 날 새벽 미셸의 집 앞 도로 가장자리에 비슷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경찰은 제이슨이 출장 당시 운전했던 차량 또한 하얀색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제이슨이 밤새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살해한 후 다시 호텔로 돌아가 알리바이를 꾸미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호텔의 CCTV 영상을 재검토한 경찰은 제이슨이 그날 밤 내내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나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중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1월 2일 밤 11시 20분경 호텔의 CCTV 화면이 갑자기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고 이 상태는 다음 날 오전 5시 50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호텔 직원인 키스 힉스는 사건 당시 자신의 근무 시간 중 CCTV 전원이 뽑혀 있어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5시 50분에 CCTV 전원을 다시 연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추가로 조사한 결과 키스는 CCTV 외에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당시 카메라 각도가 천장을 향하도록 틀어져 있었고 1층 비상구 문이 작은 돌로 고정되어 열린 상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해당 문은 보통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잠겨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단서를 바탕으로 검찰은 배심원단에게 제이슨이 고의로 CCTV 전원을 뽑고 비상구 문을 열어둔 뒤 알리바이를 조작하면서 밤사이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이슨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키스 힉스 외에도 추가 증인을 법정에 소환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주유소 직원인 그레이시 캘훈이었습니다. 그레이시는 11월 3일 아침 5시경 제이슨이 그녀가 근무하는 주유소에 들러 주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주유소의 주유기가 고장나 제이슨에게 조금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는 전혀 이해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그녀를 꾸짖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레이시는 그때 제이슨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했다고 진술하며 자신이 잘못 본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제시한 확실한 증거 앞에 제이슨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아내 미셸이 이혼을 거부하며 자신을 이 결혼이라는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그녀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제이슨 영은 1급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처가 가족에게 잔혹한 범행에 대한 보상으로 $1,550만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